자, 일단 첫 번째, 투표를 안 해도 될까? 안녕. 자, 오늘은 비상강 출판서에 3단원 들어갈게요. 1, 2단원 다 끝났고 드디어 3단원. 내 펜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투표를 안 해도 될까? 자, 우리가 이제까지 문학작품만 공부하다가 드디어 다른 갈래를 공부하러 왔어요. 갈래. 자, 제목에도 느낌 빡 오지. 문학은 아닌 것 같지? 시나 소설 이런 거 아닌 것 같아. 자, 근데 제목에 느낌 오는 게 투표를 안 해도 될까 하니까 투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얘기를 하겠지. 근데 우린 정답 정해져 있는 것 같아. 투표를 뭐 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이 될 거야. 그런 갈래를 뭐라 그래? 그렇지. 아주 잘했어. 주장 이후 근거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논설 문이 되겠구나 라고. 그리고 어차피 전체 읽고 주제 정리하기보다 주제를 알고 이 글쓴이의 생각이 그 생각이구나 라고 보자. 자, 이 글에는 이제 투표하지 않을 권리라는 개념이 나와. 투표하지 않을 권리. 자,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사회에, 우리나라 사회에 미칠 영향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결론은 아까 투표해라 이거겠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우리는 뭐를 해야 한다? 투표를 해야 한다. 이게 나올 확률은 100%죠. 주제를 보면. 자, 그러면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또 뭐고, 그거에 미치는 영향은 또 뭐고, 그러기 때문에 투표를 해야 된다. 요렇게 구성이 돼 있을 거라는 거. 자, 투표를 안 해도 될까 들어가 볼게. 자, 일단 제목부터 시험 문제 하나가 들어가 있네. 안 해도 될까라고 제목 자체를 질문으로 만들어서 독자들에게 호기심과 흥미와 이런 걸 유발하면서 들어가겠지. 제목 자체가 질문이야. 투표 안 해도 될까? 투표해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 기권도 하나의 의사표시 표현이다.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브라질 시민 중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표해줄 후보가 없을 뿐더러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 그래서 왼쪽에 보면 브라질에선 의무투표제가 있대. 18세, 70세면 의무투표에 참여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와우 얘네 벌금 내. 우리 벌금 내냐 안 내냐? 투표 안 한다고. 안 내지. 그럼 의무적이라는 거야. 그랬더니 얘는 아니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인정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겠죠.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죠. 브라질 시민 28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의무투표제가 폐지되면 투표에 참여하겠느냐라는 질문에 57%는 투표하지 않을 거라고 답했대. 만약에 의무투표제가 폐지된다면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거야. 자, 근데 니들은 투표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봐봐.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심각하다라고 해서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데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한다라는 건 야, 투표 우리 왜 해? 지도자를 뽑는 거지. 근데 그 지도자를 누구 손으로 뽑는 거야? 내 손으로 뽑는 거잖아. 근데 투표율이 하락해. 그럼 말 그대로 투표율이 한 10%밖에 안 돼. 그럼 10%만 지지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뭐가 되는 거야? 짱이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민주주의야? 아니지. 독재가 돼버려. 그럼 여기 써놔. 이랬을 경우에 브라질이라는 국가에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야. 자, 단순하게 투표를 안 하는 게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가 온다는 거야. 민주주의가 흔들려버려. 독재국가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는 거야. 그렇다면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라고 이렇게 작게 제목 달리는 걸 소제목이라 그래. 소제목 달아주고.
이거는 기권표입니다. 난 선거행위에 관심이 있으면 출마하는 것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자 합니다. 나는 기권표를 유효표로 분류할 걸 요구합니다. 이 내용은 프랑스 기권당의 홍보 문구이다. 기권당에서는 선거행위에 관심은 있지만 출마하는 것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기권표로 표현하자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권을 냈다라는 건 여기 잘 봐. 여기까지 끊고. 자, 말 그대로 그렇다면 기권표를 냈다라는 건 나는 저 후보를 신임한다, 신임하지 않는다. 그렇지.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이거. 이 위에서는 그냥 투표를 안 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투표율에는 상관없지. 투표에 참여는 할 거야. 자, 아까 프랑스는 아예 투표를 뭐 하겠다? 아예 안 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투표에 참여는 하지만 무슨 표를 내겠다는 거야? 기권표를 투표로 하겠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겠다는 거야. 난 믿지 못해 그 후보자. 기권표. 즉 기권은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이자 권리라는 거야.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넘기지 말고 말 그대로 또 뭐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 우리들에게? 질문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논란이 되는 문제거리 논제라 그래. 논제를 제시해 주는 거야. 자, 질문을 해서 그럼 진짜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 진짜 궁금한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걸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 다르다는 거야. 즉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는 있어. 하지만 이는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는 거야. 개인의 자유라는 거야. 여기서 체킹 포인트는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거와 요거와 1번 투표하지 않을 권리 2번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 즉 투표에 기권하는 건 개인의 선택일 뿐이야. 이는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즉 2번이 될 수 없어. 즉 투표하지 않은 권리는 될 수 없어. 그냥 투표에서 기권 인정하는 건 돼. 그건 개인의 선택일 뿐이야. 하지만 2번으로는 가서는 안 돼. 권리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야.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어. 아주 중요한 말이잖아. 자,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저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 없다? 그렇지.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애초에 없어. 이걸 권리로 봐서는 안 돼.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유가 되겠지. 그럼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어. 이게 글쓴이의 주장. 그거에 대한 이유. 이렇게 정리. 2022년 12월에 아프리카의 튀니지에 치러진 총선의 투표 참여는 11.2%에 그쳤어. 이로 인해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졌고 민주주의 정당성도 훼손되었어. 잘 끊어보자. 자, 이 사람 투표하지 않은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민주주의 요거 잘 들어. 주장을 하고 위에 주장 너네가 이 3단론법을 알아야 돼. 그 주장에 따른 이유 그리고 이 이유 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냐 상황을 봤더니 튀니지의 투표 참여율 너무 낮았고 민주주의 체제 위태로워졌고 민주주의 정당은 훼손됐어. 실제 사례에서도 이렇게 나왔어. 요걸 우리는 근거라 그래. 너는 이걸 잘 세계를 이해해야 돼. 주장이 있으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한 뭐를 바탕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말 그대로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 저렇게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야. 이 문제점을 근거로 들고 있는 거야. 민주주의 체제 위태로워, 민주주의 정부는 훼손됐어. 선거에서는 투표로 정치와 정치인의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만약에 기권을 한다면 그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지. 요것도 요거에 이은 문제점. 계속 근거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런 정부와 정치인들의 국민의 의견을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힘든 건 당연해.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책임,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어. 주장으로 마무리.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 안 해도 되지 않아? 자, 여기 봐. 하지만이라고 들어갔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얘는 투표하는 권리 없다고 그러거든. 근데 지지하는 후보 정당 없다면 투표 안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저 주장에 대한 뭐를 갖고 온 거야? 반박이란 표현 말고 주장에 대한 예상? 반박이 아니라 반론이라 그래. 그래서 예상 반론을 글쓴이가 직접 제시해 주는 거야. 자신이 주장했고 저렇게 반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언뜻 들으면 그렇지 맞는 말처럼 들려.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자, 여기 잘 봐. 그 뒤에 또 반론을 제시하고 또 하지만을 해. 하지만 그래 니들 생각 그럴 수 있어.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는 걸 알아야 해.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맞는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해.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 상황을 맞게 될 거야. 니들이 그래서 안 한다면 이런 상황태가 발생할 거야. 예상, 이게 반박이야. 해. 반론에 대한 다시 재반박하는 걸 이제 반박이라고 그래. 주장을 하고 예상되는 반론 얘기하고 그게 대한 반박하자.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더 확고히 하겠죠. 다음 장. 어차피 투표에도 안 바뀌던데.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사실상 없다고 하지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 투표에 기권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기권하여 어떤 말을 그렇게 하고 싶을까, 윤성아? 네? 아니, 그러니까 투표에 기권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기권을 함으로써 뭘 하고 싶은 거야? 투표를 통해 투표를 했다라면 당연히 사회의 변화를 꿈꾸실 것이고, 사회의 변화, 사회가 변해야지. 사회가 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이, 자신의 삶이 개선되길 바랄 거야. 근데 아무리 투표를 해도 사회가 변해 안 변해? 내 삶이 개선돼 안 돼? 그러니까 나 기권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자, 그대로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왜 투표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투표를 해도 바뀐 게 없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를 바꿔말하면 투표를 하지 않은 이들도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기의 삶을 개선하길 바라는 걸 볼 수 있어. 하지만 현실에서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이 기권이라는 표면적 행위로 나타난 거야. 결국 투표에 뭐를 못 느끼는 거냐? 이게 진짜 효용성이 있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야. 투표라는 건 효용성이 없는 거야. 아무래도 안 바뀌는데 뭘 이걸 왜 하고 있어? 자, 그 다음 글쓰니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말하는 세상 만들 수 없어. 하지만 확실한 건 투표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자, 여기 개인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나아지지 않아. 주장 투표해라.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돼. 왜? 심지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발명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이게 이유. 자, 다시 정리할게. 윤성아, 주장과 이유가 있으면 뭐 있어야 된다고? 유천아, 뭐 있어야 돼? 주장을 했어. 그리고 이유까지 밝혔어. 그러면 근거 갖고 와야 돼. 이제 근거 찾아야 돼. 미국에서 정착을 연구하는 말로에서는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여내는 연구 결과까지도 내놓았어. 이게 근거겠지. 봐봐.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어. 자, 투표율이 높다는 건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일부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선의적 표현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권유하고 있는 거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해야 됩니다. 마지막 쪽 18세 선거권, 나의 목소리를 내라. 우리나라에 실시된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 66.5%. 정치권에선 높아진 투표율을 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투표율이 높아진 데는 선거 연령을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서 유권자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거야 라고 짧게 쓸게. 원인을 밝혀주는 거지. 투표율이 높아진 원인, 결과, 뒤에 원인, 결과.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주목할 점은 각 정당이 청소년의 마음을 잡으려고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는 점이야.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인생과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진로 탐색기관 운영, 학교에 공기청 정기를 추가 지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한학급 정원을 20명으로 낮추고 미래형 교육 실시 등이 있다. 표 한 장이 생겼을 뿐인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만들어진다니 투표의 힘이 참 놀랍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짧게. 이제 자, 끝이 보인다. 자, 여기까지 뭐라고 쓰느냐? 투표를 하면 생기는 변화들을 다양한 예들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죠. 이처럼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한다면, 그러면 봐봐,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한다면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견은 뭐야?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뭐 해라? 투표해라, 행사해라. 이게 주장이지 또. 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경청할 거야. 그럼 말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나라의 주인 국민의 말을 경청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되지. 이것도 주장, 행사해. 그래야 국민의 말을 경청할 거야.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투표를 대수롭지 않은 걸로 여긴다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없어. 자, 투표에 참여 안 했을 때, 만약에 투표에 참여를 안 한다면 그때 예상되는 상황을 밝혀주는 거. 이런 예상되는 상황이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해야지. 가자. 마지막.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 행위는 투표야. 자, 쓸게. 뭐라고 쓰냐? 결국 투표가 지닌 가치. 투표가 지닌 가치와 그 의미를 밝혀주는 거야.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얘기해 준 거야. 만약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어. 더구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없어. 사회 불평등도 확대될 수 있어. 투표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이러한 투표의 가치를 알고, 자, 그러면 투표의 가치를 찾아 쓰시오. 뭐라고 쓸래? 찾아 쓰시오야. 이 안에서 두 번째 문단 뭐? 국가의 주인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투표다. 투표가 지금 같이 봤죠? 근데 너네는 읽을 때 이렇게 해봐.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래요. 우리가 이러한 투표의 가치라고 했잖아. 이러한. 그럼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를 갖고 오라는 거거든. 그 앞에 보면
투표를 하는 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야. 우리가 이러한 투표의 가치니까 요게 투표의 가치라고 좀 써야지. 이러한 투표의 가치 말하고 난 뒤 이걸 바로 말했으니까 됐죠? 이러한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면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 이제 투표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 보자. 자, 투표로 세상을 향해 소리치래. 비유적 표현이겠지. 투표로 어떻게 소리를 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비유를 여기까지.